분함해수욕장에 가지 말아야 할 이유. 1. 구명조끼가 강제사항입니다. 안전을 위한 조치라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강제사항이라면 구명조끼 대여료를 받지 않던가 받더라도 합리적인 가격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구명조끼 대여료 1인당 만원. 관광지라는 걸 감안해도 너무 심하네요. 어촌계나 주민단체에서 관리하는 인근 해변과 비교해도 턱없이 비싸죠. 삼척지역의 이름께나 알려진 어느 해변을 가더라도 구명조끼 대여료는 5,000원 내외입니다. 5,000원 내외도 다소 과하다고 보는데요. 분함해변은 이 금액의 2배를 받습니다. 선택의 여지도 없습니다. 음식을 팔고 각종 시설 장비를 대여하는 곳은 오직 한 군데입니다. 삼척해변에는 구명조끼를 무료로 대여하는 곳도 있습니다. 삼척종합안내센터가 있는 맹방해수욕장이 대표적이죠. 지자체의 공공사업비가 투입된 결과일 테고요. 분함해변 구명조끼에도 분명히 삼척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안전관련 공공사업비로 삼척시 예산이 투입되어 마을 단위로 제공된 물자로 추측되는데요. 각종 시설 장비 대여료가 적힌 현수막에도 구명조끼 대여료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현장에서 무상 대여냐고 물어보면 그제서야 개당 만원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해당 구명조끼는 공공물자가 명확해 보이는데요. 요금 표시도 없이 유상으로 물품 대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요금도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관할청의 공공물자가 일부 주민의 이권 사업에 이용되고 있다면 문제가 있죠. 관할 공무원은 이를 단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고도 방치했다면 상급청의 감사 대상이 아닐까 하고요. 더 근원적인 문제는 구명조끼가 일괄적인 강제사항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해변을 즐기는 사람들의 성향은 각자 다르죠. 스노클링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다이브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파도 타는 걸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구명조끼는 각자의 선택이 맞다고 봅니다. 관할청이 간섭할 사항이 아니죠. 관할청이 구명조끼 착용을 강제하는지도 확실한 건 아닙니다. 관할청이 강제한 사항이 맞다면 관할청이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직접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특정 지역민에게 이권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려면 최소한 요금은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하죠. 납득할 만한 수준이란 게 있습니다. 대여물품 관리 상태가 좋아 보이지도 않고요. 중고거래 어플에 내다 놓으면 5,000원은 받을까요? 특정 주민의 독점 매대에서 버젓이 삼척시 공공물자가 렌탈 장사에 이용되고 있고 바가지 요금에 강제 착용 의무까지 부여되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꽤 심각해 보입니다. 관할청이 허용한 사항이라면 위임 절차와 근거도 관광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고지하는 게 맞죠.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고지한 현수막에는 그 어떤 근거도 찾아볼 수 없어요. 현수막을 내건 주체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시청인지 면사무소인지 군부대인지 특정 주민인지 누군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안전요원의 지시를 따라야 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내쫓겠다고 하는데 왜 따라야 하는지 어떤 기관의 위임하에 무엇을 근거로 권한을 행사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악성 민원인이니 지시부리 행자니 현수막의 문구도 고압적이고 도발적입니다. 민원이 많았다는 증거겠죠. 시설에 비해 자릿세가 과하다는 컴플레인이 줄을 이뤘을 겁니다. 그럼에도 입고 현수막에는 구명조끼가 필수고 안전요원 지시사항을 따르라는 말뿐이네요. 독점 매대의 바가지 요금과 책임있는 기관의 적절한 관리 고지 의무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를 착용하란 말 속에 불평불만하지 말고 바가지 요금을 수용하란 말을 숨겨놓은 것입니다. 결국 싫으면 오지 마라는 소리죠. 아니나 다를까요? 다시는 안 간다는 후기를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2. 시설이 열악하다. 진입로가 좁고 주차장도 작고 샤워장 같은 편의시설도 열악한 편입니다. 화장실 관리 상태도 불량합니다. 인기 해변이 아니면 부대시설이 열악한 것은 어쩔 수 없겠죠. 사실 이건 순수하게 바다를 즐기려는 사람들에게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숨겨진 명소를 찾는 이들이라면 시설 미비는 인적이 드물다는 증거고 이게 더 매력을 끄는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시설이 없는 게 아니라 있긴 있는데 가성비가 떨어지거나 수준이 하라면 그건 실망감을 주거나 불쾌감을 주는 요소일 수 있습니다. 고급 리조트의 프라이빗 비치 수준으로 관리를 하던지 아니면 인위적이고 조잡한 시설 대신 자연상태에 가까운 최소한의 관리로 시설을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구명조끼 문제와 일맥상통하죠. 일단 해변에서 자리를 잡은 이상 선택권은 없습니다. 열악한 장비와 시설에도 과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면 이권과 관계된 상술이 아닐까 의심이 되고 그 의심은 곧 불쾌감으로 이어집니다. 천막 아래서 음식도 팝니다. 장비를 렌탈하고 음식을 팔고 안전요원이 배치된 천막이 모두 한 곳입니다. 전문성과 자격 요건을 갖춘 안전요원이 맞는지도 모르겠네요. 관할청의 지정 위탁을 확인할 수 있는 안내고지도 찾아볼 수 없고요. 특정 지역민의 주먹구구식 운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안전관리상 구명조끼는 강제사항이고 턱없이 비싼 요금을 받는데도 음식위생, 시설 청결, 체계적인 시스템 등 뭐 하나 믿음이 가는 구석이 없습니다. 가까운 동해시의 도제비 스카리밸리의 입장료는 3,000원입니다. 입장권을 사면 1,000원짜리 지역상품권을 줍니다. 이 지역에 머물다 보면 근처 편의점에서라도 쓰게 되죠. 가격도 합리적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시설과 서비스도 훌륭하고요. 장호와 용화를 연결하는 삼척 케이블카는 왕복 탑승료가 만원입니다. 지역민과 지역 어르신들이 스태프로 참여해서 시설을 운영하고요. 무엇을 지향하는 정책적 고려인지 누구나 이해하고 수긍을 합니다. 시설과 서비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스노클링 스팟으로 유명한 장호항과 가라망도 인프라에는 공공재원이 투입된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은 어촌계나 마을 수준의 민간 단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구명조끼를 강제하거나 놀이방식의 자율권을 침해하지는 않아요. 관광지인 걸 감안하면 각종 요금도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각종 시설과 장비의 관리 상태도 나쁘지 않고요. 분함해변은 자본과 인력이 덜 투입되었기 때문이라고 변명할 여지는 없어 보이네요. 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죠. 인력 문제로 운영관리가 감당이 안 되면 운영관리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관할 공무원이 시스템을 관리할 능력이 안 되면 이권사업과 연계된 해변 운영권을 특정 민간인에게 위탁해서도 안 되겠죠.
사실상 독점 사업권인데요. 바가지요금의 허술한 관리 방식으로 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입찰이 적용되었을 것 같지도 않고요. 다수 주민이 참여하고 이익을 분배하는 방식도 아닌 듯하고요. 여러모로 분함해변 운영에는 구린내가 풀풀 납니다. 비교 대상이 없으면 또 모를까요? 가까운 곳에 다른 해변들이 있으니 비교를 안 할 수 없죠. 다른 곳에선 납득할 만한 비용을 지불하고 유쾌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만족도가 높고 매력적인 곳이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3. 물놀이에 부적합하다. 방파제나 완충 지역물도 빈약한 편이라 파도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파도는 물밑 시야와 직결되죠. 잔잔한 물결에 스노클링을 즐기려면 아주 좋은 날을 잡지 않는 이상 별 감흥은 없을 거예요. 장호항이나 관람항을 다녀온 이들이라면 실망이 클 거예요. 분함을 스노클링 명소로 소개하는 사람들은 방문 당시 날씨 운이 기막히게 좋았거나 부표로 표시된 안전지역을 벗어났거나 다른 해변들과의 제반 여건 비교에 둔감한 사람들입니다. 옆집에는 영덕대게를 킬로당 10만원에 파는데 러시아 대게를 20만원에 먹고 나와서 잘 먹었네 맛집이네 인스타에 쳐올리고 뿌듯해하는 호객님과 다를 게 없죠. 이런 곳을 왜 자꾸 추천하고 띄워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서핑을 즐길 만한 해변도 아닙니다. 해변폭이 너무 좁아요.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사항이다 보니 다이브도 원천 봉쇄죠. 결론적으로 분함은 물놀이에 적합한 해변이 아닙니다. 4. 영화 또는 방송에 나온 장면들을 기대하면 실망할 수 있다. 분함해변은 영화와 방송에 소개되어 유명해졌습니다. 헤어질 결심의 엔딩신이 촬영된 장소죠. 나 혼자 산다에서 기안84가 찾았던 해변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분함해변은 좌우 풍경이 사뭇 다릅니다. 해변의 왼쪽은 모래사장이 있는 평범한 해수욕장입니다. 왼쪽 끝 남석에 있는 곳은 통제구역이고요. 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인상적인 남석 지역물은 오른쪽에 있어요. 이곳도 통제구역입니다. 살짝 둘러보는 건 가능해 보이네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군부대 철조망으로 경계 표시가 되어 있어요. 위성지도로 보면 철조망 안쪽도 해변계암에 둘러싸여 꽤 멋진 풍광이 펼쳐져 있을 것으로 추정되죠. 하지만 출입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둘러볼 수 있는 곳은 철조망 경계 전까지입니다. 입수는 안 되고요. 이곳에서 영화 헤어질 결심이 촬영되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좀 애매하네요. 길다란길에 출입 제한 안내판을 걸어두었는데요.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영화 배경지로 유명해진 장소인데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인증샷을 남기고 싶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스팟일 텐데 저게 뭔가요? 거추장스럽네요. 이쪽은 입수를 제한한다는 작은 표말 하나면 충분할 것 같은데 말이죠. 아무튼 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해변의 오른쪽 부분에서는 물놀이를 즐길 수 없습니다. 인증샷 찍는 걸로 만족해야 합니다. 바위 안쪽은 출입 통제구역이라서 영화에서 보았던 특정 장면의 재현도 불가능합니다. 대충 여기다 정도로 만족해야 합니다. 분함해변에서 수영이나 경관 감상이 허용되는 구간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원룸의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도 아니고 통제구역이 이렇게 많은 해변도 드물 거예요. 그렇다면 각종 홍보물에도 이를 적절히 고지해야 옳죠. 삼척시청 블로그에 나오는 분함해변 소개글에도 관련 정보가 없습니다. 사진만 보면 마치 좌우로 통제구역이 없는 것처럼 홍보를 해놓았네요. 각종 홍보물을 보고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은 실망을 안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컴플레인이 없었을 리가 없겠네요. 독점업체의 바가지요금과 더불어 구설수에 오르고 민원도 빈발했을 게 분명해요. 개선의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관할 공무원의 관리가 소홀했던지 면사무소 또는 지역민의 허술한 위탁관리를 묵인 방조했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네요. 해당 지역 몰입배와 한통 속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기안84는 왼쪽 해변에서 물놀이를 했었나 보네요. 드론샷과 수중샷으로 아름다운 조망이 펼쳐지고 한껏 부풀려졌을 뿐 실제로 가보면 별게 없습니다. 기안 역시 인근 삼척의 다른 해변에 가봤다면 훨씬 더 만족감이 높았을 거예요. 장담합니다. 가까운 곳의 분함보다 더 훌륭한 해변들이 즐비합니다. 5. 특정 기간에만 방문할 수 있다. 분함해변에 끌리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군부대 초소경계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해에는 그런 곳이 꽤 많죠. 관할 군부대와 협조해서 피서철 일부 기간 만에 개방하는 시스템일까요? 공인이 해제됐다느니 특정 기간에만 개방을 한다느니 솔깃한 스토리가 이목을 끄는 것도 사실입니다. 1년 중 40일만 개방된다는 방문 허용 기간의 희소가치 때문에 이목을 끄는 측면이 많죠. 하지만 분함해변은 물놀이보다는 경치 감상에 더 적합한 해변이에요. 영화나 방송에서 보았던 장면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굳이 피서철 행락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아도 되죠. 왜 피서철에만 개방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차라리 피서철을 피해 1년 중 다른 40일을 개방기간으로 지정하는 것도 좋은 방책이 아닐까 싶네요. 피서에 최적화된 대체불가 유일무이한 퍼펙트 비치라면 또 모를까요? 단언컨대 그 정도 급이 아닙니다. 동해에는 아름다운 해변이 넘쳐납니다. 삼척만 해도 그래요. 잘 알려진 곳도 많고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는 곳도 많아요. 이토록 훌륭한 비치를 모든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게 피서철에만 특별히 개방한다는 취지일까요? 그 관대한 애민정책에 감동할 사람들은 많지 않아 보이네요. 어차피 관할 지자체가 지원하고 관리하는 해수욕장은 모두 개장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체재가 넘쳐나는 동해죠. 피서철엔 출입이 봉쇄된 금단의 영역에 들어섰다는 희열감도 반감됩니다. 오히려 의도된 신비주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죠. 피서철만 개방한다는 건 피서객을 환영한다는 거고 거기 장사꾼이 있는 한 한철 장사를 의식하지 않을 리가 없겠죠. 그것도 영화나 방송의 인기에 편승해서 말이죠. 연중 40일만 개방한다는 말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헛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개장기간과 개방기간은 다릅니다. 해수욕장 개장기간을 출입 허용기간으로 혼동한 사람들의 뇌피셜과 카더라 통신이 만들어낸 허위정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40일간만 해수욕장 시설 운영을 한다는 얘기겠죠. 전국 유수의 해수욕장과 마찬가지예요. 해수욕장 개장기간과 무관하게 출입은 자유고 해변은 상시 개방이 아닐까 합니다. 맑은 물빛과 호젓한 망중한을 즐길 줄 아는 스노클러나 다이버라면 오히려 해수욕장 개장기간을 피해서 휴가를 떠납니다.
조금 서두르거나 조금 미루면 되죠. 맑은 물빛과 깨끗한 해변을 원한다면 희석액이 아직 몰려들지 않는 7월 초가 좋고요. 수온은 대기보다 늦게 식으니까 입수에 적절한 수온을 원한다면 7월 초보단 8월 말이 더 좋죠. 안전요원이 없는 해변이 불안하거나 수영에 자신이 없거나 개장기간이 아닌 해변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게 뭔가 꺼림직하다면 분암해변은 경치만 보고 와도 충분하고요. 거듭 말하지만 삼척에는 분암보다 더 훌륭한 스팟이 많아요. 삼척은 속초, 강릉, 양양, 고성동해 등 강원도의 다른 해양도시에 비해서 관광 인프라가 빈약하고 접근성도 다소 떨어지는 편입니다. 다만 해변만큼은 어느 지역에도 뒤지지 않아요. 없는 시간 쪽에서 먼 길을 나선 피서객이 과대포장된 설정샷과 부정확한 정보에 낚여서 그 많고 많은 해변 중에 하필 분암해변을 택했다면 그보다 억울한 일이 있을까 싶네요. 분암해변은 삼척을 대표하는 여름철 해변이 아닙니다. 설정샷 찍기 좋은 관광 스팟 중 하나일 뿐이죠. 짧은 일정이라면 걸러도 좋아요. 성수기 물놀이는 적극 비추고요. 굳이 가야겠고 물놀이도 해야겠다면 해수욕장 개장 기간을 살짝 피해가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기왕지사 성수기를 살짝 피해갔다면 인근의 다른 유명 스팟을 가란 거예요. 이래저래 분암해변에서의 물놀이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